같이 한번 볼까요? 풀어볼까요? 앞에 질문할 거를 좀 질문을 받아볼까? 일단 평행이동 대칭이동에서 혹시 질문할 거 있을까요? 24번이요. 24번.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f, x, y가 제로가 되는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내용이 있어요. 자,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꿨냐면 f, x자리 대신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y자리 대신에 2-y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먼저 단계를 차근차근히 나가줘야 되는데 우선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했냐고 보면 x자리, x, 얘는 x가 x 플러스 1이 됐기 때문에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했다라고 얘기를 가능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에서 바로 이렇게 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y-2가 아니고 y 플러스 2고 아니고 y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단계가 하나 더 넘어갔다고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야 되냐면 먼저 y가 마이너스와 y가 됐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거예요? y가 마이너스 y가 됐다는 얘기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그냥 2가 더해졌다고 보면 안 되는 거야. 2가 더해졌다고 보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평행이동 얘기할 때는 x라는 문자 대신에 x 마이너스 얼마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y라는 문자 대신에 y 마이너스 얼마가 들어가서 결국에는 2 마이너스 y가 돼야 돼. 그러려면 여기 앞에 2 앞에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y 자리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갔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만큼 평행이동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을 평행이동 시켜볼게요. 그럼 한 칸만 일로 와야 되죠. 그럼 한 칸만 일로 가면은 지금 얘가 여기 1이 0으로 가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이렇게 간 거예요. x축의 방향 한 칸. 그 다음에 y축, x축의 방향으로 대칭이동.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로 뒤집어줘야 돼요. 반대로 뒤집어.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y축의 방향을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2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그럼 위로 두 칸 올라와야 되겠죠? 마이너스 2가 0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여기에 니은자가 여기에 이렇게 누워져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림이 몇 번 그림이 돼야 되냐면 2번 그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2번 그림이 되어야 한다. 또 21번. 21번 좋아요. 21번. 자, 우리가 x축, y축 또는 어떤 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는 것들 그거를 잘 해봤는데요. 근데 지금 이번에는 조금 특별해요. 조금 일반적이진 않은 문제긴 해요. 지금 x축, y축 이렇게 있고 여기 마이너스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 P가 이렇게 있는 거고 B가 5,1 그 다음에 A가 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그림이 고맙게도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최소값 선분 PAB라는 삼각형 세분의 길이의 최소값을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할 때는 AB 선분의 길이는 이미 좌표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끝났어.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선분의 길이가 바뀌게 될 건데 결국 우리는 PA와 BP 얘 선분의 길이의 최소값만 구해주면 돼요. 그럼 얘 B를 어디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냐면 X축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요 쉬워요.
x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x좌표는 똑같이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 1에서 더 어디까지? 1까지. 그럼 몇 칸 떨어져 있는 거예요? 2칸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이 2칸 떨어져 있는 것과 똑같이 몇 칸 떨어져야 돼? 2칸 떨어져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3이라는 y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b-라는 대칭이동한 점이 여기가 찍혔을 때 최소값은 a에서부터 b-로 일직선을 그은 거 여기가 제일 최소값이 되겠죠. 어디 들렸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게 제일 최소값.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p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은 파란색 선분의 길이와 이 AB 선분의 길이를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선분 AB는 루트 x좌표 5-2니까 3의 제곱 더하기 1-5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에 선분 AB-의 길이 그러면은 여기는 x좌표는 5에서 2 빼는 거니까 똑같이 3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좌표 5에서 마이너스 빼는 8의 제곱. 그럼 여기는 9, 16 루트 25에서 5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9, 8, 64 그럼 70, 루트 74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여기 더해주세요. 없네? 27. 자, 27. 문제 되어있네요. 자, 23페이지 27번이에요. 지금 1x-4라는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이랑 9 위에 점이 p가 있어요. 이 p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하자. 두 점 a, b에 대하여 삼각형 a, b, q의 넓이의 최대값은 자 여기서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원에 대한 자 중심이 4,0라는 반지름이 3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한 점이에요. 이 원 위에 한 점. 근데 이 원 위에 한 점이 어떤 점인지도 모를 뿐더러 여기에 어떤 점이든지 다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읽어봤을 때 흐름이 점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한 만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점을 q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점을 대칭이동한 점이 찍힐 거고 그럼 만약에 t가 2점이었으면 대칭이동한 점이 이렇게 찍힐 거고 이거는 이동시킨 거 찍힐 거고 이거 이동시킨 거 찍힌 거고 찍히겠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이 원을 이동시킨 원이 새로운 원이 돼서 그 원 위에 점 q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을 어떤 걸 하나를 특정해서 대칭이동 시키려고 평행이동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원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시켜줘야 되는 거야.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x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되어야 되고 y제곱은 9다. 그 다음에 x축에 대해 대칭이동 시키려면 x축 대칭이동은 뭐예요? y좌표가 반대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 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차피 원에서는 제곱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또 y에 대해서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는 거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써줘도 상관없겠어요. 그렇다면 그림을 굳이 그리자면 여기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원이 그려져서 이 원의 한 점이 q라는 얘기예요. 이 원의 한 점이 q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 나왔어요. 두 점 3,7이라는 a 3,7이라는 a와 그 다음에 b 9,-1이라는 점 b가 있어서 삼각형 AQ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 원의 시험 범위가 있는 친구들도 같은 유형인데요. 이거 이제 대칭 이동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원의 시험 범위까지 다 얘기하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랑 B랑은 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밑변으로 보고 지금 여기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이 점이 Q가 돼서 여기가 높이가 가장 길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제일 멀리 떨어져야 돼. 그럼 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으려면 원 위에 있는 현을 막 그었을 때 제일 긴 현은 어디냐면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여기 지름이에요. 지름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이 직선이 바로 제일 큰 높이가 될 거예요.
제일 큰 높이. 그러면은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이었죠? 마이너스 1,0이었어요. 그럼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인 마이너스 1,0까지 거리는 공식으로 d 구할 수 있고요. 거기다가 뭐 더해주면 돼? 반지름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높이 최대값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자, 직선부터 찾아야 됩니다. 두 점 A, B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면 x좌표 9-3분의 y좌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y 7 이거 뭔지 알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y 뭐야 6분의 마이너스 8 6분의 8 3분의 4 3 곱하면 3y 마이너스 21은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 그러면은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9 이게 이제 파란색 직선이가 말하는 거예요. 얘 말하는 거예요. 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최대값이죠. 일단 높이를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직선과 누구? 원의 중심인 1, 마이너스 1,0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루트 16, 339분의 절대값 x, y 자리 대신에 이 좌표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3 그럼 계산해주면 5분의 13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뭐 더해줘야 돼요? 반지름 3 더해줘야죠. 지금 원의 방정식에서는 9 나왔으니까 반지름 3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 A, B 사이의 거리도 계산해놔야 되겠죠. 밑변의 길일 테니까. 그럼 x좌표 빼주면 루트 66, 36 더하기 그 다음에 루트 88, 64 100이네요. 그러니까 10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5분의 13 더하기 3을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약분해주면 2고요. 아니 5고요. 그러면은 13 더하기 15가 돼서 28 그렇지 너무 와! 뭐가 틀렸지? 상품마치 여기 3, 4, 12 플러스 10인데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3 그러면은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7 그러면 여기가 37 그러면 여기 37 그럼 여기 37 그럼 이제 42 37 맞나요? 미안해요. 아니 맞는데? 어쩌나? 5 15 37 15 52 미안해요. 이렇게 써놓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네. 이거 이 마이너스 중심 마이너스 1,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1,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림이 잘못 그렸네. 1,0이 되는 거죠, 1,야. 그럼 여기 1. 그럼 여기 1 좌표 1 대입하면 이제 마이너스 37 아니고 마이너스 29. 여기 마이너스 29. 그럼 이제 29 더하기 15니까 이제 44. 여기 이거 조심해야 되죠? 머리 힘주고 봐야 되네. 머리 힘주고 봐야 돼요. 보여준 거야. 이렇게 실수하지 말라고. 뭐야 그 표정. 자 이렇게 된 거예요. 또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를 읽다 보면은 점을 이동해야 된다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읽혀지는데 사실은 이 도형 원 자체를 이동화시키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 시험범위 들어가기 때문에 한 직선과 원까지 떨어져 있는 원이 있는 어떤 한 점까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직선에서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 더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 거리에서 반지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있을까요? 28. 28? 자, 좌표 평면 7 위에 두 점 A 7,4 그 다음에 6,8라는 게 미를 올려내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그럼 그림을 해서 우리가 방금도 봤지만 방금 이 문제에서도 이 점 B를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서도 문제 풀 때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보통 문제들이 항상 두 점이 있고 어디까지 해서 거리 최소값 물어보는 거는 둘 중 하나를 대칭 이동시켜서 그 기준이 되는 선을 둘 중 하나가 넘어가야 돼. 넘어가서 대칭 이동시켜줘서 거기에 이제 선분 최소값을 찾으면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지금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위에 있는 점 P인 거예요. 지금 7,4 대충 할게요. A가 7,4 그 다음에 B가 8,6 B가 8,6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한 점 P가 있어서 y는 x라는 직선이 한 점 P가 있어서 이 선분 PA, PB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니까 둘 중 하나를 A든 B든 둘 중 하나를 이 직선 P가 있는 직선 기준으로 대칭 이동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B를 대칭 이동시키면 B 다시가 될 거고 근데 y는 x에서 대칭 이동하는 점은 뭐야? x좌표, y좌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6,8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거리는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래서 6,8하고 7,4의 최소값, 선분의 길이가 바로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16. 그래서 루트 17 이렇게 될까요? 점 좌표를 A라고 할 때.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가 되게 하는 이네요. 그럼 일단 길이는 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지금 두 점 B'와 A라는 그 직선이 있겠죠? 두 점에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건데 그 점과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두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봅시다. 기울기 X의 증가량은 7-6분의 Y의 증가량 4-8 마이너스 4 그럼 X-6 그 다음에 Y-8 이렇게 그러면 y는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4x 플러스 6, 4, 24 넘어가서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30이라는 직선하고 y는 x라는 두 직선의 교점인 거예요. 그럼 둘이 같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5x는 30이다. 그래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32가 되겠죠. 그래서 5a를 물어봤기 때문에 5 곱해주면 답은 30이다.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29번도 마찬가지예요. 29번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29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29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한 좌표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점 경계가 되니까 어떻게 탕탕 찍어요. 약간 당구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딱 찍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기준이 되는 점 P 걔가 있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는 2,0과 X 더하기 Y는 6에 대해서 점 P가 있어요. 그러니까 점 P라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겠죠? 이 직선에서 대칭 이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좀 그런데 6 그리고 원점 5가 원점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2,0 여기가 A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OPAP라는 점에 대해서 이 최소값을 찾아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5를 대칭 이동시키든 A를 대칭 이동시키든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는 원점으로 계산하는 게 참 좋으니까 얘를 대칭 이동시키는 게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새로운 직선, 일반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점을 대칭 이동시킬 때는 식을 2개 뽑아야 돼. 식을 2개 뽑아야 돼요. 첫 번째 식은 뭐냐면 기울기를 활용하식. 기울기를 활용해서 식 하나 뽑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중점을 이용해서 식 하나 뽑아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제로 A가 대칭 이동한 점을 A-라고 놓고요. 이거를 문자 A, B 실제 문자로 두세요. 이 문자를 이제 알아낼 거야. 문자 2개고 12개니까 충분히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대칭 이동했기 때문에 대칭 이동하는 건 비스듬히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90도로 지나가게끔 만나줘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A와 A-의 선분의 기울기가 원래 직선 x 더하기 y 더하기 6과의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이기 때문에 길이가 똑같아요. 즉 A-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 x 더하기 y는 6이라는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 써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천히 해보면 기울기 a-2분의 기울기 b-0 얘가 지금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기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아 미안해요. 얘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1이어야 돼. 이게 이제 1번씩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잘 쓰면 1번씩 b는 양변에 a-1 곱해주는 거예요. a-1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중점 a와 a-라는 점의 중점은 절반 둘이 더해서 절반 이게 x좌표 y좌표는 둘이 더해서 절반 이렇게 y좌표가 되겠죠. 얘가 어디 위에 있다는 거야? 여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그럼 어차피 x좌표 y좌표 중점 얘기하는 건 항상 2분의 1가 나오거든요.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대입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냥 2를 곱한다고 생각해. 2를 곱한다고 생각해요. 대입하면서. 그래서 문자 x, y 붙은 애들은 그냥 분자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와 혼자 있는 게 12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2번식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연립형식으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입법 쓰면 되겠죠. a 플러스 2 더하기 a 마이너스 2가 10이다. 그래서 2a는 12가 돼서 a는 6이다. 그럼 a가 6이면 b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좌표가 실제로 6,4가 되는 거죠. 그럼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은 5a를 다시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길이가 최소값이 될 거고 여기가 실제로 최소가 되게 하는 점 p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최소값을 그냥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6,4까지 그럼 루트 6, 6, 36 원점이니까 4, 4, 16 그래서 루트 40, 52 루트 52 그래서 얘는 2루트 13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오랜만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 거 다시 한번 해봤어요. 이 두 가지씩 뽑아서 풀면 됩니다. 서술형으로 내기 참 좋죠. 자 그럼 이제 집합에서 질문할 거 한번 해볼까요? 유형 4에서 집합에서 질문할 수 있을까요? 의무 없겠죠.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28번. 그렇다면 29번. 그럼 29페이지에 28번인 건가요? 네, 좋아요. 해봅시다. 자, 28페이지 봐주시고, 자, 전체 집합 U 나와 있어요. U의 집합. 전체 집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보통 전체 집합을 U로 많이 쓰니까 1, 2, 3, 4, 5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2,3에 대해서 교집합 A가 공집합이 아니다. 공집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지금 A라는 집합에 2, 3 원소를 갖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공집합이 아니랄지 교집합이 2, 3이라고 한 적 없어요. 둘 다 가져야 된다는 뜻은 아니야. 2만 가져도 되고 3만 가져도 되고 둘 다 가져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세 가지 경우가 나눠져야지. 세 가지 경우가 다 나눠져야 돼. 첫 번째는 2가 A의 원소인데 3은 A의 원소가 아닐 때. 이럴 때. 그럼 A라는 집합은 전체 집합 U에서의 부분 집합일 텐데 원소를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3은 안 가져야 돼. 그럼 2는 무조건 가져야 되고 3은 안 가져야 돼. 어쨌든 쟤네 둘 다 제외시키는 거야. 그럼 2의 몇 제곱? 세제곱. 8개 나오겠죠. 두 번째, 그 다음에 2는 같지 않지만 3은 가져야 돼. 그러면 이렇게 돼도 2는 같지 않지만 4는 갖는다. 똑같이 2개 빠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야? 또 2의 세제곱 8개. 그럼 마지막 2도 원소를 갖고 3도 원소를 갖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2를 필수적으로 가져 3을 필수적으로 가져. 그럼 또 남은 원소의 개수 2의 세제곱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8에 2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 나눴는데 자 B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집합 X가 X는 10과 서로수예요. 서로수. 그럼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서로소가 아닌 거를 생각해 봅시다. 서로소가 아닌 거. 그럼 집합 B가 아닌 것들을 생각해 보면 10과 서로소가 되지 않으려면 10이라는 숫자는 2 곱하기 5로 소인수분해가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2의 배수들 같은 소인수 2가 들어가면 전부 다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2의 배수들 다 땡 빠져야 돼. 그래서 B 집합은 2의 배수들. 우리가 그냥 자연수 배수들을 그냥 쓰기 위해서 그냥 K 집합 여기 2라고 쓸게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지금 우리 문제 이 속에서만 그냥 정의해서 2의 배수들을 모임이라고 그냥 얘기를 할게요. 얘네들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누구 빼줘야 돼요? 5의 배수들 빼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둘 다 빼야 되니까 어떻게? 합집합으로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빼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가조건을 보시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공집합이 아니다. 원소가 아무것도 아닌 공집합이 아닌 어떤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집합 X와 집합 B가 서로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그럼 집합 X와 집합 B는 서로라는 얘기예요. 겹치는 게 없다라는 내용이지. 겹치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자, X의 모든 원소는 6과 서로소다. 모든 원소는 6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원소가 6과 서로소라는 얘기는 6이랑 동시에 나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X에 들어가는 원소들은 2의 배수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라는 얘기겠죠. 그쵸? 이렇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봅시다.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는 그럼 원소의 개수를 파악해야 되겠죠. 원소의 개수를. 자, A라는 집합은 지금 1부터 100까지 있는 집합이에요. 100개예요, 100개. 그럼 지금 누구 빼줘야 되냐면 지금 X는 B랑 서로소예요. B가 되면 안 돼요. 지금 B는 뭐냐면 10과 서로소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2의 배수 빼고 5의 배수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X라는 집합은 2의 배수 아니면 5의 배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지. 잘못 얘기했어요. 쉬었다 갈게요. 길어질게요.